여러분 지금 바로 지갑을 열어 이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이것이 있다면 나의 재물운을 갉아먹는 원인일 수 있어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손에 남는 게 없을까?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왜 꼭 병원비나 급한 일로 다 나가버릴까? 지갑을 열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괜히 불안해진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지갑에 이것 하나만 제대로 넣어도 돈의 흐름이 달라지는 풍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 집안에 채물복 터지는 풍수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재물은 받아갑니다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집안에 복이 오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넣는 주머니가 아니에요. 풍수에서는 지갑을 돈이 머무는 집이라고 봅니다. 집이 어수선하면 사람이 편히 못 살듯 지갑이 잘못되어 있으면 돈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지갑에 무엇을 넣고 다니느냐에 따라 내 재물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절대 지갑에 두시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미신이 아니라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킨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갑에 만약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멈춰주세요. 첫 번째는 남에게서 받은 헌지갑입니다. 자식이나 지인이 아직 쓸만하다 비싼 근데 그냥 두기 아깝다 고주는 지갑 정 때문에 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자식이 준 거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지갑을 단순한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갑은 그 사람이 돈을 쓰고 잃고 걱정했던 시간이 고스란히 쌓여있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돈 때문에 한숨 쉬었던 순간 막혔던 시기 불안했던 기억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갑 안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헌지갑을 물려받아 쓰게 되면 그 사람의 돈 습관과 내 돈의 흐름이 섞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리듬이 들어오는 겁니다. 특히 그 지갑을 쓰던 사람이 돈으로 고생을 많이 했거나 늘 빠듯하게 살았던 경우라면 그 기운이 재물운을 더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건 애군을 옮긴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기운의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남이 오래 쓰던 옷을 입으면 괜히 몸이 불편하듯이 지갑도 그렇습니다. 돈이 그 지갑 안에서 편히 쉬지 못해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헌지갑은 정중하게 보내드리고 내 돈을 담을 집은 내가 직접 마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내 삶을 존중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 운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이 오히려 재물운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꼭 짚고 가야 할 게 찢어지거나 다른 지갑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아직 쓸만해요. 안에 돈은 멀쩡한데요. 조금 달아진 거지 괜찮아요. 그런데 풍수에서는 지갑을 단순한 껍데기로 보지 않습니다. 지갑은 돈이 머무는 집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붕에 작은 구멍 하나 난 집이 있습니다. 비가 조금만도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죠. 큰 구멍도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 들어갈까 말까 한 구멍이에요. 그 집에 사람이 편히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방이 넓고 가구가 좋아도 비 올 때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결국 사람은 그 집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찢어진 지갑이 딱 그렇습니다. 겉보기엔 아직 쓸 수 있어 보여도 돈 입장에서는 이 집은 오래 머물기 힘들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병원비, 갑작스러운 수리비 이상하게도 꼭 하나씩 세워나갑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답답해 하시는 상황이죠. 돈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왜 항상 빠듯할까요? 이 질문 뒤에는 음악 찢어진 지갑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찢어진 지갑은 돈을 붙잡는 힘보다 돈을 흘려보내는 힘이 더 강합니다. 돈이 들어와도 여긴 임시 거처다 하고 금방 나갈 준비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달고해진 지갑은 여러분 마음 상태와도 닮아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나한테 좋은 건 이제 사치다. 이런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지갑에 담기게 됩니다. 본는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곁에 더 오래 머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찢어진 지갑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중히 보내드리라고 합니다. 고생 많았다고 그동안 돈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보내는 겁니다. 이건 낭비가 아니라 내 삶의 단계 하나를 정리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갑이 낡았다는 건 어르신이 그만큼 오래 살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돈까지 과거의 지갑에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돈도 새 집에서 숨 좀 쉬게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수증과 쓸모없는 종이로 가득 찬 지갑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 지갑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지갑을 열어보면 몇 년 전마트 영수증 비용온다는 날짜 적힌 종이 이미 끝난 경조사 메모할인, 끝난 쿠폰까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이걸 풍수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지갑을 창고처럼 쓰고 계신 상태입니다. 집에 쌀독 생각해 보세요. 쌀에 묵은 쌀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위에 새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이 들어갈 자리가 없거나 섞이면서 금방 상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쌀은 비우고 닳고 새을 넣으라고 했지. 지갑도 똑같습니다. 지갑은 돈의 쌀이에요. 그런데 그 안이 이미 나가버린 돈의 흔적, 지나간 걱정, 아팠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 돈이 들어와도 편히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병원 영수증은 풍수에서 보면 몸의 불안, 걱정, 약해진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걸 매일 들고 다니는 셈이 되는 거죠. 돈도 건강도 같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돈의 흔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새 돈은 스승에다가 지나쳐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왜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금방 나갈까요?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그 이유가 꼭 수입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갑 안에 과거만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영수증을 기록으로 남길 건 남기고 지갑에서는 빨리 보내라고 합니다. 지갑은 회계장부가 아니라 돈이 쉬는 방이거든요. 지갑을 정리하는 건 돈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지나간 걱정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 돈은 잘 쓰였고 이제 보내준다. 이 마음으로 정리해 주세요. 그렇게 지갑이 많이 가벼워지면 신기하게도 마음도 같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돈이 들어와 머무를 자리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는 남의 명함이나 빚과 관련된 메모입니다. 빌려준 돈, 적어둔 종이, 보증 섰던 기업, 이런 것들이 지갑에 있으면 돈의 기운이 무거워집니다. 지갑은 빚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쉬는 곳이어야 하거든요. 이제부터는 반대로 지갑에 있으면 좋은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넣을 필요도 없어요. 가장 먼저는 깨끗하고 구겨지지 않은 지폐, 콧방귀 한 장입니다. X보다 상태가 중요해요. 이 돈은 쓰지 말고 지갑 안쪽 가장 안 보이는 자리에 조용히 두세요. 풍수에서는 이걸 돈의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머물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기는 거죠. 이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귀한 손님이 온다고 하면 아무 방해나 들이지 않죠. 먼저 방을 쓸고 이불을 펴고 물 한 잔이라도 정갈하게 내놓습니다. 그게 예의고 사람 사는 돌립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깨끗한 지폐 한 장은 당신을 이렇게 모실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라는 신호입니다. 돈을 부르는 주문이 아니라 돈을 존중한다는 표시인 거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요. 보세요. 구겨진 지폐 접고 또 접어서 모서리가 다른 돈들만 가득한 지갑은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손님을 불러놓고 어질러진 부엌 한켠에 아무데나 앉으세요 하는 짓과 비슷하죠. 손님이 오래 머물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금방 일어나고 싶어집니다. 풍수에서는 돈을 살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돈도 기운을 느끼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죠. 대접받는 곳, 정성되인 곳에 자연스럽게 머물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 지폐 한 장은 돈의 양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돈의 기본 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치 집안의 상석 하나를 비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자리가 있으면 다른 손님도 이 집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고 느끼는 겁니다. 또 하나 비유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쌀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기억나시죠? 쌀이 떨어지기 직전에도 바닥에 한 바가지 정도는 꼭 남겨두셨습니다. 완전히 비워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쌀이 끊기지 말라는 마음이었거든요. 이 깨끗한 지폐 한 장이 지갑의 쌀통 바닥에 남겨둔 쌀과 같습니다. 쓰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두세요. 그 자체가 돈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는 흐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지폐는 비상금이라는 생각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급할 때 꺼내서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지갑은 다시 불안의 공간이 됩니다. 이 돈은 지갑의 중심, 돈의 기준점으로만 존재해야 합니다. 이게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걸 실천하신 분들 중에 돈이 갑자기 생겼다기보다는 돈 때문에 마음이 덜 조급해졌다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하십니다. 그 변화가 시작점입니다. 마음이 조급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소비가 줄고 판단이 차분해지고 결국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 출발이 바로 이 깨끗한 지폐 한 장입니다. 여러분, 지갑에 돈을 위한 상수가 하나 오늘 한번 마련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작은 종이입니다. 종이의 연필이나 펜으로 또박또박 이름을 쓰세요. 풍수적으로는 이 돈의 주인은 나다라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돈이 들어와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빨간색 계열의 아주 작은 종이나 천조각입니다. 빨간색은 예로부터 막힌 기운을 깨우고 살리는 색이었어요. 너무 크면 안 되고 보이지 않게 조용히 넣어두시면 됩니다. 불안한 재물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기분 좋게 받은 돈 한 장입니다. 손주에게서 받은 용돈, 고맙다는 말과 함께 받은 작은 사례금 같은 돈이요, 그 돈에는 따뜻한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돈은 지갑 안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받을 때 기분이 따뜻했던 돈이 좋아요. 이런 돈은 좋은 기운을 데리고 옵니다. 실제 상담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외곽에 사신 60대 후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큰 돈은 아니어도 늘 빠듯했어요.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꼭 하나씩 일이 생깁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집에가 보니 지갑이 꽤 낡아 있었어요. 지갑 안에는 영수증, 할인 쿠폰, 병원 예약증까지 가득했습니다. 어르신은 아끼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낌이 오히려 돈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지갑을 정리하고 낡은 지갑은 정중히 보내 드리라고 했습니다. 새 지갑에 깨끗한 지폐 한 장 이름 쓴 종이 하나만 넣으셨어요. 한 달 뒤 전화가 왔습니다. 큰 돈은 아닌데요, 이상하게 지출이 줄었어요. 이게 바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또 한 분은 70대 초반 남성 어르신이었어요. 사업은 접었는데 마음이 늘 불안하셨죠. 지갑에 예전에 보증 썼다가 힘들었던 메모가 들어있다군요. 그걸 빼는 순간 얼굴이 한결 편안해지셨어요. 기운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데서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지갑 한번 열어보세요. 필요 없는 건 감사히 보내고 남겨야 할 것만 남기세요. 그 마음이 바로 재물운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지갑을 언제 바꾸는 게 좋은지, 그리고 2016년 병원년에 특히 맞는 지갑색과 보관법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지갑 안에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그럼 지갑은 언제 바꾸는 게 좋은지와 조심해야 할 지갑 습관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갑을 바꾸는 시기를 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해가 바뀔 때가 좋나요? 아무 때나 바꿔도 되나요? 이 질문 속에는 사실 다 같은 마음이 숨어 있어요. 이제는 좀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이죠. 풍수에서는 지갑을 바꾸는 가장 좋은 시기를 돈이 자꾸 빠져나간다고 느껴질 때라고 봅니다. 이상하게 병원비가 늘고 집안에 크고 작은 지출이 이어지고 일어나는데 손에 남는 게 없을 때요, 그건 운이 완전히 나빠진 게 아니라 돈의 길이 조금 틀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026년 병원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불은 잘 쓰면 밝히지만 잘못 쓰면 다 태워버리죠. 불은 빠르고 급하고 감정도 함께 흔듭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돈을 쓰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기 쉬운 해입니다. 이럴수록 지갑은 더 차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갑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지갑이 정리되지 않으면 돈이 들어와도 불처럼 금방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요란한 장식, 너무 번쩍이는 금속 장식이 많은 지갑은 병년에는 오히려 기운을 흐트러뜨릴 수 있어요. 지갑을 고르실 때 예뻐서보다는 편안해 보이는지를 먼저 보세요. 손에 쥐었을 때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는지, 열었을 때 아니 잘 보이는지, 돈을 꺼낼 때 불편하지 않은지가 중요합니다. 돈은 급하게 다르면 급하게 나가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갑을 바꾼 날 바로 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갑을 샀다면 하루 정도는 집에서 쉬게 하세요. 안에 깨끗한 지폐한 장과 이름 쓴 종이만 넣고 조용한 곳에 두는 겁니다. 이건 지갑의 기운을 때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도 새 집에 들어가면 하루 이틀 적응하듯이요. 그리고 지갑을 절대 두면 안 되는 장소도 있습니다. 침대 베개 옆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돈 걱정을 안고 잠드는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물원보다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집니다. 지갑은 낮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쉬게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0대 초반 여성 어르신이셨는데요, 밤마다 지갑을 베개 밑에 두고 주무셨습니다. 혹시 잃어버릴까 봐라는 이유였죠. 그런데 늘 잠이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지갑을 침실 서랍으로 옮기고 나서 잠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은 결국 마음의 안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갑수는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돈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아끼는 생활 습관에 가깝습니다. 지갑을 함부로 두지 않고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하고 좋은 기운만 남기는 것, 이것만으로도 흐름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갑 하나를 정리하는 일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바꾸지는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돈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은 조금 내려놓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병원연에 특히 맞는 지갑색 이야기와 돈이 잘 붙는 분들이 공통으로 지키는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습관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갑색 이야기라면 금정이 좋다더라, 노란색이 돈색이다, 이런 말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풍수는 무조건 하나가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 기운, 사람의 상태,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 병원연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라고 했죠. 불은 밝고 빠르지만 과하면 태우고 흩어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 5년에는 돈을 확 키우는 색보다 지켜주고 안정시키는 색이 더 중요해집니다. 먼저 피하는 게 좋은 색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주 빨간 번쩍거리는 금색 지갑은 이해에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기에는 부자처럼 보여도 기운이 너무 들떠서 돈이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지출이 작고 마음이 불안한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색이 좋을까요? 첫째로 많이 권해드리는 색은 검정색이나 짙은 갈색입니다. 이 색은 돈을 모으는 색이라기보다는 지켜주는 색입니다. 연금 생활을 하시거나 이제는 새로 벌기보다 있는 돈을 잘 관리하고 싶은 분들께 잘 맞습니다. 둘째는 차분한 남색입니다. 남색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색이에요. 충동적인 소비를 줄여주고 계획적으로 돈을 쓰게 도와줍니다. 병원연처럼 기운이 빠른 애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셋째는 너무 밝지 않은 노란빛입니다. 연한 겨자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색은 돈을 불러오는 힘과 지켜주는 힘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번쩍거리면 안 됩니다. 은근해야 오래갑니다. 지갑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갑을 대하는 습관입니다. 이걸 지키는 분들은 색이 조금 달라도 결국 돈의 흐름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지갑을 아무 데나 던져두지 않는 겁니다. 외출하고 들어와서 식탁 위, 소파의 바닥에 툭 던져두는 습관이요, 이건 돈을 함부로 대하는 신호가 됩니다. 집에 돌아오면 정해진 자리에 조용히 두세요. 그 자리가 바로 돈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지갑을 열 때 한숨 쉬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또 없네, 이 말 무심코 하시죠. 그런데 이 말이 반복되면 지갑은 부족함의 상징이 됩니다. 금액이 적어도 그래도 고맙다 한마디 해보세요. 이게 말 같지 않게 들려도 실제로 흐름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돈을 넣을 때 방향을 맞추는 습관입니다. 지폐머리를 한쪽으로 정리해서 넣으세요. 이건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질서 있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질서가 있는 곳에 돈은 더우레문이다. 돈을 넣으실 때 바로 세워서 넣지 마시고 머리 방향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넣으세요. 풍수에서는 이런 방식이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여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갑을 너무 자주 바꾸지 않는 겁니다. 운이 안 풀린다고 몇 달마다 지갑을 바꾸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오히려 돈의 집을 계속 이사시키는 꼴이 됩니다. 정리해서 쓰기로 했다면 최소한 한 해는 함께 가세요. 여러분, 지갑 풍수는 급줄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조금만 신경 써도 돈 때문에 마음 다칠 일이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지갑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삶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한 번은 짚고 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갑만 바꾸는데도 흐름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사소해서 스스로는 풍수라고 생각도 못했던 생활 습관 하나입니다. 그 습관은 돈을 쓰고 난 뒤 지갑을 그냥 닫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을 쓰고 나면 대부분은 급하게 지갑을 닫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는 또 나갔네, 아깝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그 감정이 그대로 지갑에
남습니다. 돈이 나가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 쓰였기 때문에 나간 거죠. 그래서 돈을 쓰고 난 뒤 지갑을 닫으며 속으로 이렇게 한 번만 말해보세요. 잘 다녀와라. 다시 돌아와라. 이건 주문이 아니라 돈을 적으로 보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쌓이면 돈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지갑을 비울 날을 정해두지 않는 것입니다. 지갑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쉬게 해줘야 합니다. 날짜는 아무 날이나 괜찮습니다. 이번 달은 이 날에 정리한다 이렇게 정해두세요. 그날은 지갑을 비우고 쓸모없는 건 보내고 다시 정돈해주는 날입니다. 이걸 해주는 분들은 돈의 흐름이 엉키기 전에 미리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운이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흐름입니다. 지갑은 그 흐름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고요.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나서 지갑을 당장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밤 지갑을 한번 열어보시고 필요 없는 것 하나만이라도 고맙게 보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풍수는 시작된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거실이나 현관에 꽃이 놓여 있으신가요? 그 꽃 한 송이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물을 좌우하는 열쇠라면 어떨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현관 작은 선반에 호란 화분 하나를 들여 놓으셨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뒤로 남편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고 오랫동안 뜸했던 지인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하나둘 들어오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악, 물론 꽃 하나가 모든 걸 바꿨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풍수학에서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꽃은 살아 숨쉬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꽃을 집안에 멈춰 있는 기운을 다시 돌게 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복을 붙잡아두는 살아있는 에너지로 봅니다. 어떤 꽃을 어디에 어떤 색으로 놓느냐에 따라 재물운도, 건강운도, 가족 사이 분위기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집을 돈 마르지 않는 명당으로 바꿔줄 특별한 꽃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꽃마다 어디에 두면 좋은지 색깔별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주세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금전은 받아갑니다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 집안에 좋은 기운과 행운이 넘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복을 부르는 꽃 첫 번째 호난입니다. 호접나는. 이름부터가 특별한데요. 호은 바로 나비를 뜻하는 말인데 이 꽃은 활짝 피었을 때 마치 하늘거리는 나비들이 공중에서 춤추는 모습과 닮아 있지요. 행운과 귀인을 부르는 꽃으로 풍수에서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특히 사업은 금전은 대인을 모두 함께 끌어올리는 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고급스러운 자태 때문에 선물로도 자주 쓰이지요. 풍수에서는 호접란을 문 앞이 보이는 거실이나 베란다, 사무공간에 동쪽 방향에 두면 좋다고 합니다. 동쪽은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호접란처럼 확장과 성공의 상징이 되는 식물과 잘 어울립니다. 색깔별로 풍수적 의미가 다른데요. 하얀 호나는 마음의 평온과 정서, 안정에 좋고 보라빛 호나는 직관력과 영적 기운 상승, 노란색 호나는 금전운과 인맥운에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음악, 꽃을 단순히 예쁜 장식이 아니라 기운이 머무는 존재로 보는데요. 호란에 둥근 꽃이 핀 기운을 부드럽게 불어주어 사람이 많은 카페나 병원에서도 자주 놓아둡니다. 초보자도 키우기 어렵지 않고 실내에서도 오래도록 꽃을 유지하지요. 특히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거나 집안에 기념일이 있을 때 호난을 드리면 복된 기운이 집안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복을 부르는 꽃 두 번째 칼랑코에입니다. 처음 칼랑코에를 보면 이 조그만 꽃이 무슨 힘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작고 동그란 꽃들이 모여 오밀조밀 피어있는 모습이 마치 정성껏 빚은 복주머니처럼 보이는 꽃입니다. 칼란코에는 생김새만큼이나 그 의미도 소박하면서도 깊은 보혜,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풍수에서는 생활 속 행운을 부르는 꽃이자 집안에 밝은 기운을 불어넣는 꽃으로 여깁니다. 칼랑코를 복을 부르는 꽃으로 여기는 이유는 작지만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칼랑코에는 적은 물 약한 빛에도 잘 자라는 꽃입니다. 마치 어떤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 세대의
항인함과도 닮아 있지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칼랑코를 작은 기운을 큰 복으로 바꾸는 꽃이라고 부릅니다. 작고 조용한 변화가 결국 큰 행운과 기쁨을 가져온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칼랑코에는 꽃잎이 풍성하게 피고 오래가는 편이라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말과 밝은 분위기를 유도하는데요. 가족 간의 대화, 부부 사이의 소통 혹은 오랜 친구의 만남에도 따뜻함을 느끼게 도와주는 꽃입니다. 작지만 너무나 사랑스러운 꽃이지요. 칼랑코에는 집안 어디에 누워도 좋지만 통장에 놓인 서랍 근처에 놓으면 재물의 기운을 모아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랑코에를 키우실 때는 이런 점은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요. 잎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가볍게 닦아주세요. 한란에는 잎이 두껍고 넓은 먼지가 쌓이면 기운이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꽃 하나가 전하는 조용한 행운, 그게 바로 칼코입니다. 직접 보면 설렐 정도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칼코에를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복을 부르는 꽃 세 번째, 연꽃입니다. 연꽃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꽃이지요. 하지만 풍수에서는 결코 평범한 식물이 아닌데요. 연꽃은 물속, 그것도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는 유일한 꽃으로 풍수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꽃입니다. 연꽃은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는 고귀한 꽃으로 알려져 있지요. 공간의 기운뿐 아니라 감정이 얽혀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연꽃이 정화의 기능을 발휘하는데요. 만약 집안 분위기가 늘 무겁거나 이유 없이 피곤함이 느껴진다면 연꽃 그림이나 연꽃 무늬가 들어간 장식품을 거실 중앙 혹은 현관 옆에 두어보세요. 집안의 기운이 맑아지고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풍수에서 연꽃은 깨달음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특히 영적 성숙과 정서적 균형을 의미하며 마음속 잡념을 잠재우고 중심을 잡게 해주는 기운이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연꽃은 명상 공간, 공부방, 기도하는 자리에 매우 잘 어울립니다. 생각이 많아 잠들기 힘든 분이나 삶의 방향을 고민 중인 분에게 연꽃은 자연스럽게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책상이나 침실에 작은 연꽃 소품이나 연꽃문에 쿠션을 배치하면 혼란스러운 마음이 안정되지요. 예로부터 귀인과 명예, 깨끗한 재물을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졌고 특히 고위 관직자나 학자들의 집에서는 연못이나 연꽃 장식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풍수적으로 연꽃은 바른 재물과 떳떳한 명예운을 끌어들인다고 하는데요. 정직하고 묵묵히 살아가는 이에게 하늘이 응답하는 길을 열어주는 꽃이 바로 연꽃입니다. 이 집안에서 재물운을 나타내는 남동쪽이나 명예운이 좋은 남쪽 방향의 연꽃, 그림 액자나 조형물을 두면 재물운이 맑고 안정되게 흐르게 됩니다. 연꽃, 색상에 담긴 풍수적 의미도 말씀드릴게요. 연꽃은 색상에 따라 각기 다른 에너지와 메시지를 지니는데요. 풍수에서는 색감 역시 기운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분홍색 연꽃은 사랑, 치유, 감정의 안정을 상징하며 부부 침실에 두면 좋습니다. 흰색 연꽃은 순수함과 깨달음을 상징하며 마음이 복잡할 때 침실이나 명상 공간에 두면 좋습니다. 보라색 연꽃은 영감과 예술적 재능을 상징하며 예술가나 창의적 직업군에 좋습니다. 노란색 연꽃은 안정된 재물은 신뢰, 가족의 화합을 상징하며 거실이나 식탁 근처에 두면 좋습니다. 연꽃은 수생식물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키우는 게 쉽지 않은데요. 한 가지 더 연꽃을 활용하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음이 힘들 때 물 위에 연꽃 조화, 즉 수경 연꽃을 띄워 보세요. 복잡한 마음을 씻어내는 가장 빠른 풍수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복을 부르는 꽃 네 번째 만수국입니다. 만수국은 한 송이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꽃입니다. 햇빛 아래에서 선명하게 빛나는 그 모습은 마치 기운이 넘쳐나는 집의 분위기를 상징하는 듯하지요. 풍수에서는 만수국을 보기 좋게 피어나는 꽃, 즉 행운, 음악, 장수, 부의 순환을 의미하는 꽃으로 보는데요. 만수국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풍수적이지요. 만수는 문자 그대로 무병장수와 복을 의미하는데요. 입그림에 담긴 뜻처럼 만수국은 건강운과 장수, 가족의 복을 끌어들이는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가 머무는 공간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만수국은 한 송이 안에 수십 개의 꽃이 피겹겹이 쌓여 있는데요. 이처럼 겹겹이 피어난
꽃이 번 풍수에서 기운이 머무르며 복이 여러 겹으로 퍼진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만수국은 복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뜻하며 풍수적으로는 재물의 순환, 건강의 회복력, 기회가 계속 오는과 깊이 연관됩니다. 만수국은 주로 노란색, 주황색, 자주색 등 따뜻하고 밝은 색상이 많은 꽃입니다. 이 색상들 하나하나도 풍수적인 의미가 다른데요. 노란 만수국을 두면 금전운 명예운이 상승하며 집안이 밝고 안정적인 기운으로 채워집니다. 주황 만수국을 두면 무기력을 몰아내고 건강과 활력, 새로운 에너지를 채워주지요. 그리고 자주색 만수국은 지혜, 영적인 균형,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때 마음을 중심으로 모아줍니다. 이렇게 각기 기능이 다른 만수국을 여러 색상으로 조합하여 배치하면 돈, 건강, 사람 관계운까지 고르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만수국은 흔히 가을에 많이 피는 꽃이지만 풍수에서는 계절과 상관없이 복의 씨앗을 심는 꽃으로 봅니다. 특히 변화의식이 즉 계절이 바뀌거나 집안 분위기를 새로 정돈하고 싶을 때 만수국은 집안의 에너지를 다시 풍요롭고 따뜻하게 되돌려주는 꽃이지요. 만수국의 꽃말 중 하나는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사랑인데요. 이곳은 단순히 피고 지는 것을 넘어서 사람과의 인연, 복과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지요. 집들이 선물이나 부모님 선물로 만수국을 고르면 그 공간의 복이 오래 머무르고 사랑과 인연이 깊어지는 기운을 더할 수 있습니다. 만수국은 보기만 해도 밝아지는 꽃인 것과 동시에 풍수에서도 예쁜 꽃 이상의 의미를 지니다. 작은 화분 하나로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면은 이번 여름만 수국을 한번 키워 보세요. 그 밝고 풍성한 기운이 집안 가득히 오래도록 머물 것입니다. 봄이나 여름철에도 만수국 장식이나 만수국이 그려진 테이블보, 쿠션 등을 활용하면 지속적인 기운의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을 부르는 꽃 5번째 모란입니다. 예부터 꽃 중에 왕 혹은 부귀화라고 하여 귀하게 여겨져 왔는데요. 꽃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깊이 있는 꽃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모란에 큼직하고 겹겹이 탐스럽게 핀 꽃잎은 재물이 쌓이고 좋은 인연이 늘어나면 명예가 높아지는 형상을 닮았습니다. 따라서 이 꽃을 집에 두면 복의 흐름을 끌어당기는 에너지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꼭 생가 아니더라도 모란 그림이나 모란꽃 장식을 거실 현관, 입구 또는 집의 남쪽 벽면에 걸어두면 명예운과 금전운이 동시에 상승하게 됩니다. 요즘은 풍수 인테리어를 고려하는 많은 분들이 모란꽃 그림을 구매해 집안에 장식하기도 하는데요. 모란은 또 다른 이름으로 목단이라 불리기도 하지요. 옛날 왕비나 공주와 같은 귀한 신분의 여인들의 옷에는 모란 무늬가 들어갔으며 신부의 예복에도 모란꽃이 순호하죠. 있을 정도로 귀하게 대접받았던 일상화입니다. 모란을 집안에 두면 집안의 기운을 끌어올리고 살기나 음습한 기운을 정화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예를 들면 오래된 아파트나 전원주택처럼 기운이 조금 약한 공간, 집안 분위기가 자꾸 가라앉고 무기력한 느낌이 나는 공간, 사람의 기가 약해져 병이나 우울이 잦은 공간 등에 스물하는 전체 기운을 다시 끌어올리는 중심의 꽃으로 작용합니다. 식탁, 위나거실 또는 남쪽, 서남쪽에 모란이 들어간 병풍이나 도자기, 쿠션 등을 활용해 보세요. 모란은 실제로는 봄에 피는 꽃이지만 풍수적으로는 사계절 내내 복을 피워 주는 꽃으로 여깁니다. 꽃은 지지만 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는 것인데요. 풍수에서는 모란이 길은 흙에 불리고 흉은 묻어주는 꽃이라고도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운을 더욱 키워주고 나쁜 기운은 분산시켜 작게 만들어주는 완충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 덕분에 모란은 시험을 앞둔 자녀의 방, 사업이 시작되는 사무실, 온 가족이 모이는 공간 불안한애의 기운을 다지고 싶은 공간 등에서 특히 많이 활용됩니다. 모란은 꽃임에서도 기운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기 좋기만 한 꽃이 아니라 전체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과 운의 흐름을 움직이는 특별한 상징입니다. 만약 집안이 조금 허전하고 요즘 내운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면 모란을 들여보세요. 기운은 꽃을 따라 들어오고 여러분의 집안은 다시 한번 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란송이 화분 하나에도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그저 예뻐서 두는 것 같아도 그 속엔 집안을 밝히는 기운도 있고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부자 되는 꽃을 들여놓는다는 건 단순히 금전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따뜻하고 맑은 기운을 드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집 한켠에도 그런 꽃 한 송이 놓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길